잠잠하던 김건희의 막장 옥중 근황이 터졌습니다. 정신 못 차린 윤어게인들이 보내고 있는 영치금과 각종 선물에 감사를 표하는 SNS 글을 올린 것입니다. 뇌물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직도 반성을 안 하는 충격적인 모습에 스튜디오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우인성 때문에 진짜 너무 화가 많이 났잖아요. 우리가. 예, 맞습니다. 근데 우인성이는 김건희가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는데 받지 않았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예. 재판정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김건희가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을 깎아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샤넬백, 샤넬백. 4월의 샤넬백은 네. 이건 청탁받지 않아서 죄가 없다고 얘기했고 네. 7월에 샤넬백만 문제가 있다고 그렇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뚜껑이 날아갔는데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또 보고 오겠습니다. 2022년 7월 29일경 6,220만 원 목걸이 관련하여 피고인은 목걸이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윤영호는 전성배에게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목걸이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전성배는 자신의 처남을 통해 피고인에게 목걸이를 전달하였다고 진술합니다. 전성배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금품의 수수를 피고인이 먼저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뒤늦게나마 가방 등을 공여받은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하여 일부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합니다. 자, 결국 우인성이 너가 틀렸다는 것을 누가 증명해 보였냐? 예. 김건희가 증명해 보였습니다. 김건희 측은 1심에 불복해서 항소했는데 네. 그 입장문을 보면 진짜 뚜껑이 날아갑니다. 그 소개해 주십시오. 그라프 목걸이를 실제로 수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 7월의 샤넬백은 단순히 당선과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의례적인 선물이다.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은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러면서 항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인성의 빈틈 논리를 그대로 공략했고요. 그리고 우인성의 논리를 또 받아갈 건 또 받아갔고 지금 그러니까 4월에 샤넬백 털어준 것처럼 7월에 샤넬백을 자신들이 털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인성이 얼마나 나쁜 판결을 했다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됩니까? 아니 근데 저 멘트 중에서도 사려 깊지 못한 행동, 저거 윤석열 멘트를 그대로 지금 복사 붙여넣기를 한 모습이고 결국에는 김건희를 봐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 모든 해괴한 궤변들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건데 네. 이게 선물이라는 말도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뇌물이죠. 어떻게 성립이 그렇습니다. 선물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우인성 재판장의 논리대로 가면요, 대한민국은요 뇌물 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것이고 최순실부터 이거는 재심 청구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억울하잖아요. 우인성 최순실. 재판장한테 받으면 최순실도 1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판결이다. 예. 생각이 듭니다. 보통 뇌물을 힘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의 가족이 달라 그럽니까 명시적으로? 안 하죠. 안 하잖아요. 네. 주면은 받을 뿐이지. 네. 근데 달라고 안 했다. 네. 이게 어떻게 양형의 참작 사유가 되죠? 그러니까 아니 그 논리잖아요. 계약서를 안 썼으니까 무죄라는 그 해괴한 논리를 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뇌물 받을 때 정치자금 부당하게 받을 때 꼭 계약서를 뭐 써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우인성 재판장의 저 1심 판결문은 항소심 가서는 다 저는 제가 보기에 다 뒤집힐 깨질 수밖에 것 없다고 같아요. 예.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 김건희가 그 논리를 또 고스란히 갖고 가가지고 7월에 샤넬백도 털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너무 열받는다니까요. 여기에 인정과 반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없지. 항소 이유 보고 반성이 어딨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심 선고 때만 해도 뭐 사려 깊지 않으면 뭐 죄송하다 이런 표현이 잠깐 담겨 있었는데 네. 입장문일 때 지금 항소하면서는 완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굴색 딱 바꿔가지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1심 판결의 구멍을 이용해가지고 맞습니다. 다 털어보려고 하고 심지어 특검의 수사가 위법함을 증명하겠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진짜. 지금. 경고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우인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우인성. 지기현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 결국에는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한테 자신감과 승리의 감정을 안겨준 건데 지금 우인성 재판장의 이 해괴한 판결문 하나 때문에 김건희한테 이거는 오히려 무죄의 자신감을 지금 불어넣어주고 있는 거고 예. 오히려 특검이 가해자처럼 지금 피해자 가해자를 뒤바꿔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인성 재판장의 이 죄가 너무 심각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요즘에 힘들어요. 이렇게 쟤네들 말을 듣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멘탈에 문제가 생겼는지 귀에 이상이 생겼는지 자꾸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려고 그러는데 사람의 말로 안 들리고
멍멍멍멍멍멍멍멍멍 계속 그래요. 멍멍멍멍멍멍멍멍. 뭔 개소리인지. 아, 복당은 좀 멀어져 갑니다. 말을 아끼시지요. 네. 아, 이렇게 외곽에서 이렇게 세게 해주면 민주당은 너무 고맙죠.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시원시원하십니다. 아니 거의 고맙습니다. 멘트 쇄빙선이신 거네요. 아, 멘트 쉐빙전 대단히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어요. 아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얘기했는데. 시원시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기대는 것은 물론 뭐 항소심도 중요합니다만 또 2차 종합특검. 아 그렇습니다. 지금 드러난 건 거의 없습니다. 예. 예. 그 얼마 없는 걸 갖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고 진짜는 아직 따로 남아 있다. 그렇죠. 그거 2차 종합특검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근데 2차 종합특검 이제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각각 한 명씩 아. 후보를 추천했어요. 예. 이제 그 2명 가운데 한 명을 이제 대통령이 3일 안에 이제 임명을 하게 됐는데요. 어떤 분들이 추천됐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특검 후보로 검사 출신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을 했고요. 예. 법무법인 광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 2부장을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판사 출신 권창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교수를 특검 후보로 추천을 했습니다. 네, 한 명은 검사 출신, 한 명은 판사 출신인데요. 뭐 둘 다 저로서는 이제 워낙에 초면이다 보니까 네, 잘 몰라요.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두 분이, 우리 세 분이 좀 가르마를 좀 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저한테도 두 분은 좀 낯선 분들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낯선 분들인데 오늘 아침에 좀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준철 변호사는 검찰에 있을 때 특수통이었다. 그러나 윤라인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권창영 이분은 이제 판사 출신인데 판사에 계실 때는 오히려 노동 사건 네, 그렇더라고요. 이런 쪽에 전문성을 네.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약간 두 분 다 저는 약간 의외였어요. 예. 왜냐하면은 저희가 약간 검찰 출신에 대한 그 우려가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그 중에서도 특수통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 특수통을 좀 추천했었고 이 권 교수님도 판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형사 전문 어떤 판사나 이거라기보다는 노동 사건 노동 전문 문제. 예. 쪽이라서 배경이 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두 분 중에 어쨌든 한 분을 이제 대통령께서 임명을 이제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라 네. 이제 대통령님의 선택을 좀 기다려 봐야 되는데 뭐 이거 제가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 3특검을 좀 비교를 해 보면 한 분은 이제 최혜병 특검은 군에서 오랜 생활하셨던 군 출신이고 또 나머지 두 분은 한 분은 조은석 특검은 검찰 출신,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과를 좀 봤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전 이번에도 종합 특검의 그 중요성과 또 신속성 내지는 수사의 강도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그래도 좀 검사들이 물론 불씨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더 조은석 특검이 상대적으로 민중기 특검보다는 좀 낫다는 생각은 좀 들어서 네. 저는 뭐 민주당에서 추천한 아마 그 검찰 인사에 대한 아마 좀 더 무게가 더 실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특검법의 핵심은 사실 파견 검사 숫자를 줄인 데 있거든요. 그렇죠. 파견 검사 숫자를 15명 정도로 줄여놔서 맞아. 검사가 주도하는 특검은 아니에요. 대신에 이제 파견 수사관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는 이제 특검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이제 검찰을 수사함에 있어서의 주저함 이런 것들은 덜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긴 보는데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이제 두 분 다 낯설다 보니까 배경을 잘 모르겠어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어찌됐든 간에 뭐 다들 뭐 좀 주목하는 사건들이 다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아 그럼요. 그리고 삼부토건 아, 웰바이오텍 주가 조작 예. 그다음에 김건희 덮어준 검사들 김한빵 쫄자들 예. 나는 요거 그리고 김건희 내란 혐의 아. 요것만 내가 2차 종합특검에서 밝혀내면 나는 진짜 대성공으로 박수 쳐줄 것 같아. 아, 동의합니다. 예. 저는 예. 특히 양평고속도로. 무조건. 그럼 근데 거의 다 드러났어. 아니 거의 다 드러났어 그거는. 2차 종합특검은 그래도 좀 기대가 되는 게 박주민 의원님 얘기했지만은 검찰 숫자를 대폭 줄였어요. 네. 수사관 숫자 100명으로 확 늘렸습니다.
사실 1차 특검 때 흘러나온 얘기가 뭐냐면 수사관들이 계속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수사가 확대가 되겠죠. 네. 여러 가지 고구마 줄기 캐듯이 여러 가지가 막 튀어나오는데 파견 나와 있던 검사들이 너무 넓혀지면 수사가 확대되면 특검 기한 중에 수사를 다 마칠 수 없으니까 그만해라 또는 더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단절하는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당시에 특검 검사 파견 나온 검사의 상당수가 친윤 계열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검사 수를 대폭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윤석열 손타거나 때묻지 않은 검사들을 좀 중심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하고 수사관들은 굉장히 의욕적이었더라고요 당시에. 왜냐하면 여기 특검 와서 수사를 통해서 뭔가 성과를 좀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뭐 나중에 인정을 받아서 중수청이고 어디 생기면 가서 자기도 정말 좋은 자리 가서 일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네. 당시에도 1차 특검 때도 수사관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라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도 네. 수사관들은 어디까지 들여다봤냐면 나중에 김성교 의원실에서 그 돌아가신 양평 공무원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 접촉하려고 했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증거 혹시 은폐라든가 입막음을 위한 것들이 아니었냐 여기까지도 들여다보려고 했지만 네. 윗선에서는 거기까지 수사하지 말라고 딱 끊어버린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깊이 있게 갈 수 있는 거를 이번에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검찰 입장에서는 뭐 김건희에 대해서 파면 팔수록 과거 검찰이 덮어줬던 게 드러나게 되니까 그렇겠죠. 네. 친정을 파기가 어려웠고 네. 제가 들은 소문이에요. 소문이라서 이거는 그냥 그냥 지나쳐서 들어셔도 되는데 최근에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니까 검사들 입장에서도 로펌에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마음이 딴 데 가 있었다는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특검 쪽에 나와 있었던 그런 얘기도 있었고. 특검 파견 검사 네, 중에서도 그래서 뭐 여러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돌아서 좀 이번에는 좀 구조가 다르니까 좀 다르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약간 무식한 질문인데 예를 들어 지금 이번에 그 후보 추천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자신 오직 그 개인적으로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인정받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법리적인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인정받는 거고 본인에게는 굉장히 이제 성과를 내면은 네. 향후에 뭐 계속 뭐 기억에 남는 인지도가 올라가고. 인지도가 그렇죠. 남는 네. 기억에 남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무식하고 유치한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이 두 분이 굉장히 공익적인 사람이고 위대하신 분이라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했다. 요것만으로 충분한데 우리가 그거를 바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뭐 출세, 영달을 위해서는 어떻게 작용할까? 과거에 이제 사례를 보면은 네. 뭐 특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에 뭐 마치 정관예우 받듯이 경제적 이익을 더 본다든지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특검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나라에서 인정받는 예를 들어서 검찰 출신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인정할 정도의 수사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네. 뭐 이런 어떤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들어오면 윤석열장 날 수가 있거든. 그렇죠. 맞아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예, 제가 좀 궁금해갖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수사의 2차 특검에서 저도 뭐 양평도 동의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국민의힘의 그 공천농단 부분. 그럼. 이거 지금 정치자금법도 무죄로 빼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결국에는 우인성 판사가 지금 국민의힘에도 면죄부를 주고 법무검찰 쪽에도 동시에 지금 면죄부를 맞아요. 쌍으로 준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이번 특검은 누가 되더라도 예. 반드시 정말 사활을 걸고 법무검찰과 국민의힘까지도 깊숙하게 전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란의 진짜 동기. 저는 분명히 김건희와 관련이 있다고 김건희 봅니다.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어제 국힘의총에서 내란을 윤석열이 일으킨 이유는 한동훈 때문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러면 자기네들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수사는 좀 돼야죠. 네. 그래서 하나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특검이 사실은 길어봐야 최장 170일이잖아요. 그렇더라고요. 예. 170일 동안에 다 못 파는 사건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과거 꽤 오랫동안 묵어왔던 국정농단의 뿌리들. 요번에는 어설프게 무혐의 처리 이런 거 내리지 말고 수사하다 170일 되도록 다 못 밝힌 것 같은 경우에는 네. 특수본이나 이쪽으로 이첩시켜야 됩니다. 그렇겠죠. 지난번에 조이대 관련해 가지고 무슨 뭐 혐의 없음 이런 다 거 털었잖아. 이야기해서 덮어주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럼. 그거는 미리 초치기 차원이라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게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사건의 경우에는 꾸려지게 되고 또 내란 관련된 영장 전담 재판부도 꾸려지게 되는데 예. 2월에 인사가 되면은 아마 새로 판사들이 그렇습니다. 예, 들어올 건데 네. 좋은 판사들이 들어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특검도 특검인데 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내란 전담 영장 전담부가 잘 구성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도 신경 써야 돼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주로 감독과 감시를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인사권은 누구한테 인사는 있어요? 법원에서 하죠. 조이대한테 조이대, 조이대. 또 법원 행정처. 아니, 사실 뭐 흉한 그런 것 애로를 때문에 고쳐야 되는데. 박정희 근데- 의원님하고 저하고 네. 지난번에 기권한 것도 있어요. 근데 뭐 조이대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내란 전담 그 특별법이 있어서 재판부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사 회의나 이런 것들 아니 판사위 회의했는데 그대로 걔네들 안 쳤잖아요. 임시 2명 갔잖아요. 네, 이거 완전히 나는 진짜 너무 무시당하는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조롱이지 이게. 아니 이건 오히려 그 정당성은 외관은 갖췄는데 내용은 조이대야 또. 맞아요. 와. 근데 법원이 뭐- 판정 승을 하는 분위기거든요. 맞아. 사실상. 근데 사실 이제 2월에 인사가 있으면 좀 다른 판사들을 대상으로 그 판사들 회의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니까 조금 보시고 예. 물론 이제 당연히 저희가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죠. 아니 그래서 저는 매불쇼의 불안해.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 우인성 판사의 말도 안 되는 희대의 정말 최악의 판결을 예. 더 알려가지고 정말 판사들이 부끄러워서 저는 고개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이 여론 형성은 반드시 해야 된다. 네. 그래야지 그나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역할이라도 할 수 있지 그렇습니다. 않나 싶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 헌재 재판관 출신하고 얼마 전에 한번 만나 뵀는데 저희가 그렇게 겨울에 시위하고 집회했었잖아요. 네. 다 보고 다 영향 그러니까. 받는데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중심에 서서 사법개혁 조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실행으로 좀 보여줘야 법원도 좀 긴장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판사들이 이렇게 엉뚱한 생각들을 안 하지. 지난번에 사실 전 안타까운 게 내란 전담 재판부도 원래 민주당 원안이 좋았어요. 아. 그게 무슨 뭐 위원 소진이 뭐니 이런 말이 튀어나오면서 갔지만 네. 아니 위원 뭐 대중소 대지도 아니고 중지도 아니고 소지 그거는 뭐 위원도 아니고 소지 위원 소지. 대지도 아니고 위원 소지. 그거에 소지. 우리가 해가지고 발 밀리고 많이 밀렸지. 네, 물론 이제 뭐 한자가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저는 한글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대중소 네. 이야기한 거고 아. 그렇게 발을 빼면 안 된다. 강력한 사법개혁의 의지를 그렇지. 보여줘야 예. 그렇습니다. 판사들이 거기서 누굴 추천하더라도 맞아요, 그거는. 예, 사법부의 미래를 생각하지 예. 안 그러면 또 인사권을 가진 조이대의 눈치를 보게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진짜 저는 맞는 생각합니다. 말씀이야. 예, 진짜. 아니 실제로 진짜 국회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의지를 표명하는 것처럼 예. 민주당도 야 얘네들은 진짜 이번에는 사법개혁에 대해서 찐이네? 예. 라는 게 느껴지면 판사들도 맞아요, 못 맞아요. 까불지. 그건 맞죠. 예. 근데 우리가 힘 쭉 한번 넣어봤어. 음. 어? 민주당 좀 움찔하네? 그러면은 안 바꾸지 얘네들은. 그렇죠. 너무 적절한 지금 지적입니다. 간보게 한 거예요. 영장판사 내란 전담 재판부 아. 그 조이대 퀴즈 갖다 안 쳤는 어. 게 딱 보고 이제 여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고스란히 안 쳤는데 이거 솔직히 예. 말하면 조용하잖아. 예. 솔직히 맞잖아. 맞아요, 우리만 조용해요. 떠들지. 아, 조용해. 조용하잖아 지금 얘네들. 이정재 남세진. 예. 지금 그러면은 네가 조이되면 지금 조용하잖아. 네. 그러면 남세진보다 더한 애 누구 없나? 그럴 거 아니겠어?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진관 판사가 판결 잘 내렸다 그래서 마음을 놨어요. 네. 이진관 판사는 판사 중에 별종인 거예요. 네. 오죽하면 재판하다 울라 그랬겠어요.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으면 맞아. 압력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게 막 나가야지 그렇습니다. 됩니다. 이거. 예,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제 김건희, 권성동 모두 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항소한 이유가 통일교에서 그 샤넬백 받았다는 게 인정이 됐고 그라프 목걸이 받았다는 게 인정이 돼서 1년 8개월에 지금 추징금 1,000만 원 정도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라는 걸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샤넬백 관련해서도 형량이 너무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통일교에 청탁이 있긴 했으나 그 내용을 보면 영부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가방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샤넬 하나 받아갖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1년 8개월은 많은 분들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김건희 씨 측에서는 지금 이마저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인 거죠. 항소라는 건.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샤넬 2개를 받은 거를 인정했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인성 판사는 그 당선자 때 받은 거는 그건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당선자 때는 엄청나게 선물을 줘도 상관이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게 3천만 원이 넘으면 가액이 3천만 원이 넘으면 알선 이게 수재라도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이제 샤넬 2개 합해도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라프 목걸이는 어쨌든 전성배 씨가 실물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는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해서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거고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거는 자기가 이게 자기 영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영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은 맞죠. 그런데 그 통일교의 청탁이 5대 청탁이라고 했는데 그게 UN 제5사무국 설치, 메콩강 ODA, 취임식 초청, 그리고 그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YTN 인수 이 5가지인데 이게 상당 부분이 입지를 다 했어요. 예. 왜냐하면 취임식 초청에 윤영호 본부장 포함해서 4명이 초대를 받았고요. 그렇죠. 윤영호 본부장 참석도 했고, 그리고 메콩강 ODA는 실제로 돈이 지불되진 않았습니다. 원래 한도가 이게 7억 불이었는데 늘어났죠. 윤석열 때 이게 30억 불로 늘어났어요. 이걸 한도를 그렇게 늘어나면 그 돈을 지불할 수 있는 토대를 다 깔아놓은 거고요. YTN 인수 같은 경우도 결국 실패하긴 했지만 YTN 인수를 통일교 쪽에서도 신청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때 그 아베 신조 피격 사건 때문에 굉장히 통일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고 그리고 여권 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있으면서 좌절됐던 거죠. 그런 로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구석구석을 짜져보면 이게 다 로비가 다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과연 최종까지 실현은 안 됐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일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싸게 할 수 있는 로비였던 거죠. 결국 이게 그러니까 특검도 제대로 수사를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걸 또 우인성 부장판사가 엉뚱하게 받아들인 게 그 김건희라는 사람의 지위를 잘못 설정을 한 거예요. 예. 김건희라는 사람을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그냥 민간인 대통령의 배우자일 뿐인 사람으로 설정을 해놓고 재판을 진행하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항변 아닌 항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샤넬백 2개 중에 하나는 무죄였느니 뭐 그라프 목걸이를 빼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가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 알선수재로 가고 5년 이하기 때문에 그건 100% 집행유예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주장이 나오는 계기가 이유가 세상 대한민국에 정말 제정신 가진 사람들은 다 V제로라고 하고 윤석열보다 실세였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정에서는 그냥 평범한 일반인 정도 수준으로 갔던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그런 판결이 나왔고 이런 항소가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인성 판사의 이 잘못된 선고가 얼마나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가. 과거 이 한겨레에서 다뤘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우인성 판사가 수능 만점 살인자 있잖아요. 여자친구 살해했던. 그 판결에 대해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28년 구형했고 26년. 예. 26년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전자팔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기각했고.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우인성 판사 이름 앞에 호를 하나 붙여주고 싶어요. 호. 예. 우인성. 너무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 인성이 너무 형편없다. 김건희한테 어떻게 1년 8개월을 줍니까? 저는 1년 8개월에서 연자를 빼고 18년을 주면은 가장 이렇게 아니 저는 지금 발음 정확히 해주세요. 그런 한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18회. 18형을 줘야 저도 지금 시원찮은 판이잖아요. 예. 그런데 1년 8개월은 너무 모자라다. 우리 제작진 잘했어요. 이런 발언할 때는 절대 풀샷 잡지 마세요. 원샷 위주로 가주는 겁니다.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잘했어요. 아니 앵커는 어떻게 발음합니까?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죠. 아니 만약에 18년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발음을 해야지 매끄러운지 좀 알려주세요. 아니 뭐 괜찮아요. 18년이면 18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인성 판사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김건희 씨를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자성어들 한자성어들 쓰면서 뭐 질책했다 이런 보도들 많이들 보셨을 텐데 앞서 지금 굉장히 주목한 부분이 그 부분이죠. 이게 특가법의 알선수재냐, 그러니까 일반 형법에서의 알선수재냐에 따라서 이게 형이 달라질 수가 있고 일반 형법에서의 알선수재는 5년 최대치가 그러니까 그보다 낮게 형이 나온다면 이건 거의 집행유예가 되는 것이고 1년 8개월도 못 있겠다는 거예요. 밖에 나오겠다라는 취지의 항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국민들이 느끼는 바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다들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항소장에 이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이건 앞만 봐도 말장난 같은데요. 김건희가 자신의 계좌가 시세 조정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뭔 말이에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네. 거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아닌 거고 그럴 그러니까 이건 사실 가능성이 확인된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예. 걸로 지금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에 우인성 부장판사가 굳이 라틴어로 인두비오 프로레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큰 법원칙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빼주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의심은 한다. 하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빼줄 수밖에 없다. 그게 법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은 판사들이 이렇습니까? 아니요? 왜 이렇게 너그러워요? 아니 저는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이분이 그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우수 판사로 우수 법관으로 뽑힌 적이 있거든요. 변호사들이 뽑아준 거 아니에요? 변호사들이 네. 아무래도 뽑아준 게 아닌가 싶어요. 저분 잘 봐주시네 하고. 네. 아무튼 지금 이 상황에서 항소를 했다는 것이고 그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오후 2시 10분에 김건희 재판이 있었고 오후 4시에 권성동 재판이 있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지금 항소했어요. 권성동 의원은 항소해야 돼요. 너무 억울해요. 김건희 씨 비교를 하면 아니 지금 되게 웃긴 판결인 게 권성동이 1억 원을 통일교에서 받아가지고 전달했다는 이유로 지금 2년을 받은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 주려고 받은 거예요. 그거 잘못 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익을 본 김건희는 1년 8개월이었고 자기는 2년이야. 아마 권성동 저 의원은 그때 김건희 판결 수를 듣고 난 풀려나겠구나 싶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1년 8개월 보는 거 보고 굉장히 표정이 밝았다가 네. 2년 되고 나서 갑자기 어두워졌다고. 아니 이런 법이 어딨어 세상에. 착해요 사람을. 누구 때문에 내가 돈 받았는데 뭐 받은 척은 이러고 이렇게 나왔죠. 예. 지금 이 상황들이 있고요.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그 변호인 측에 유정화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김건희 씨의 근황을 적었어요. 그 접견을 할 때 김건희 씨가 이제 편지와 영치금 보내준 사람들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여러 차례 전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영치금하고 함께 이제 뭐 짧은 메시지나 편지 같은 거 또 기도 글 이런 것들을 함께 보고 있고 같이 보내준 그림 같은 게 있으면 네. 구치소 벽에 붙여놓는데요. 벽에 뭐 붙이는 거 좋아하나 봐요. 예. 그리고 그 내용으로 큰 위안을 삼고 있다. 뭐 본인이 건강상 뭐 어지럼증 등이 있어가지고 일일이 답장은 못하지만 보내준 사람들의 이름을 공책에 한 명 한 명 적어가며 데스노트. 예. 치부책. 뭐 접견 네. 때 그 유정화 변호사한테 이런 내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이건 누가 봐도 그 구치소 안에 있긴 합니다만 어떤 반성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다. 영치금과 함께 보내주시는 짧은 메시지. 전 여기가 턱 걸리네요. 네. 영치금과 함께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뭡니까? 약간 짜증나요. 이 사람들은 깨같이 그냥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기도와 편지 그림 잘 받고 있다. 예.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예. 근데 너무 속이 투명하고 반성이 없기 때문에 이 잘못된 선고로 인해 오히려 매를 벌고 있다. 2심 판사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해가지고 그렇죠. 중요하죠. 반성은커녕 자기 죄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까. 나가서는 더 큰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선고를 해주시면. 굉장히 유튜버적인 마인드 같아요. 그 유튜브 채널들 중에도 그 슈퍼챗과 함께 그 메시지 보내면 소개를 해주는데 그냥 보내면 그냥 댓글 달면 소개 안 해주는 데 있거든요. 뼛속까지 예. 속물적인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뭐 들고 와야지 만나주고 줄 세워가지고 다 받았던 여잔데. 아니 그 지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분이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이제 공직자 그 재산 공개할 때 금액이 79억 한 80억 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보통 이제 공시지가로 하니까 이분이 지금 김건희 씨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재산은 6억 거의 얼마 없는 얼마 거예요. 없고 그리고 김건희 씨 재산이 예금만 50억이에요. 예. 예금만 50억이고 네. 그리고 아크로비스타 그 60평대가 그게 아마 한 35억 정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양평에 그 땅? 도로에 있는 강상면에 네. 있는 땅 그 땅 있고 그 양평에 있는 땅만 그 최현순 씨 일가 그 땅이 한 2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영치금 보내면 얼마 영치금 1억 보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치금을 굳이 보낼 필요가 없는데. 궁금해지는 게 윤석열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치금이 400만 원까지만 지금 입금이 맞아요. 되거든요. 차면 빼야 돼요. 계속 빼고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은 계속 빼서 옮겨 외부 계좌로 3억까지. 그렇게 3억까지 옮겼다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연봉보다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데 혹시 김건희도 지금
빼서 지금 다른 데 버는 있나?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아무튼 그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400 이상은 계속 빼겠죠. 네. 아니 이렇게 알뜰한 하니까 사람들이니까. 또 보내겠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으니까. 이 뉴스가 나가고 나면 더 보낼 거 아니에요. 김건희 씨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지자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유정아 변호사가 하는 거 보면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지지자들이나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되게 이렇게 가지고 있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그랬는지 네. 뭐 총선에도 나가려고 했다 그러고 힐건이 프로젝트 왜 하필 광주입니까? 뭐 그 얘기도 예. 네. 광주가 얘기 나온 건 너무 이게 저는 그냥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술자리였다는 거 아닙니까? 술자리에서 광주 비엔날레를 갔는데 네. 그 광주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러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대놓고 뭐 관계자들이었을 테니까 뭐 그랬을 건데 그것 때문에 광주에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의식 구조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망상이죠. 예. 망상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 플러스 그런데 망상이 깔려 있긴 하지만 무서운 망상이었던 것 같은 게 실제로 그런 식으로 윤석열이 현업 정치에 떠들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배후에서 조종하는 그 정도는 만족 못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나왔었잖아요. 기자들 네. 사이에도 많이 돌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 반신반의했거든요. 저는 진지하게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 가장 먼저 세상에 김건희의 실체를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자리에 앉고 보니라는 말이었었잖아요. 그 7시간 녹취에 나오는 예, 얘기입니다. 녹취록에 예. 나오는 거. 그게 실제였던 거예요. 네. 많은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싫어요. 저는 그 김건희 씨 초반부터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에 윤석열이 출마한다는 얘기 있을 때부터 가장 큰 리스크는 김건희일 것이다라는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가 계속 노출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나오는 노출 말고 우리가 김건희라는 걸 인지했던 첫 장면은 그 아이빌리브 사과였어요. 개사과. 그 뭐 허위 이력 이런 것 야. 등등으로 문제가 됐을 때 검정색 옷 입고 나와서 했던 사과였고, 근데 그때의 태도와 7시간 녹취라든지 디올백 그 영상에 찍혔던 그 태도가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게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녹취 안에서 내가 이 자리에 앉고 보니 우리가 권력 잡으면 뭐 등등의 표현을 썼던 것이 본심이라고 본다면 지금 여러 의혹들이나 뭐 며칠 전에 JTBC 다큐 등등에서 나왔던 태양이 2개다. 보고서 따로 올려라. 2개 올려라. 그리고 우리는 따로 만납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놓고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1년 8개월이나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면 안 되죠. 네.